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이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최근 시장이 많이 빠져서 걱정되시죠? 제가 단기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흔들림이 진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오늘 알려드리고 진짜 기회 설명드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좀 실시간 정보나 뉴스를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따로 무료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실시간으로 중요한 뉴스들, 정보들 많이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다, 받고 싶다 하시면 함께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이제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적어 놨으니까 위에 링크 눌러서 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입장하시고요. 오늘 강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겁니다. 관세랑 엔비디아 쇼크가 좀 터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 대상 관세 부과 예고와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은 생각보다 별론데 라는 거죠. 아니 분명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망을 얘기해 놓고 전망보다 좋았는데 그 전망보다 좋은 걸 보고도 약간 별론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욕심이 과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를 원래는 뭐 4월 2일로 미룬다라고 했다가 미안 하면서 3월 4일로 집행합니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죠. 거기에 이어서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는 거고요. 그럼 총 45%가 된다 해서 10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추가 관세에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고 나스닥 지수 전체적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꽤나 급락세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매번 이 시장 코멘트에다가 달아놓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뭘 달아놨냐? 제가 항상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외부 요인으로 증시가 하락해도 매수 기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요인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락이 추세적인, 주도적인 하락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인한 단기 하락이다라고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이 그런 하락이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 걱정된다, 무섭다라고 할 시기는 아니다. 그냥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잠깐의 조금 하락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저는 이 요인을 항상 제가 걱정했죠. 이거 엔캐리 자금 터질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에 대해서 매번 강조를 했어요. 일본 국채 30년이 2.36이면 미국 수익률이 적어도 4.76은 나와야 미국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다. 근데 지금 4.53이에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150엔을 깨고 내려오는 이 시기에는 뭐가 터진다고요? 엔캐리 청산 자금이 터질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지금 위험 구간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148엔까지 밀리다가 이제 겨우 반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 밑에 있는 시기와 지금 현재 이 국채 이 시기는 엔캐리 청산이 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간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매도 자금이 나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조금 세게 밀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2024년도 8월이랑은 다른 겁니다. 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 8월에는 이 당시죠. 여기도 150엔을 깨고 내려가면서 엔캐리 청산이 터졌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이제 이탈할 때 지금만큼 오래 있진 않았어요.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청산이 잠깐 터졌고 그다음 이번에 조금 이 오랫동안 아래 머물면서 청산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과거처럼 이제 발작하지 않은 이유는 정말 위험한 자금들 있잖아요. 단기 자금들. 이제 살짝 흔들리면 위험한 자금들. 그런 자금들이 여기 다 나간 거예요. 지금 남은 건 뭡니까? 그렇게까지 민감한 자금들은 아닌 거고 수지타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익이 안 맞는다 싶으면은 이제 분할 매도가 나갈 수 있는 자금들이 여기서 매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
하방 압박을 주면서 매도 물량이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캐리 청산이 나간 거고, 그래서 나스닥이 유독 매도 압박이 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위험 자금은 다 나갔고 지금은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왜? 일본의 금리는 올라, 국채 수익률은 올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떨어져, 달러 가치 떨어져, 엔화 강세야. 그러면은 환손실나 국채 수익률 차이에서 수익률 줄어들어. 돈 빌린 거 이자네. 사실 득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매도 나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그 물량은 제가 단기 자금이라고 했죠. 그게 추세를 이끌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 엔캐리 청산이 나간 시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본 엔캐리 자금이 나가는 시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들 때는 당연히 다 같이 빠지죠. 2007년, 2008년 안 빠진 나라가 없죠. 근데 2011년 이럴 때는 일본만 이제 해외에서 청산 자금이 나갑니다. 왜? 이럴 때가 언제냐면은 보험사들이 돈이 부족할 때예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지금 이런 자연재해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금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외 자금을 매도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통 엔캐리 청산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전 세계가 힘들 때가 아니죠. 이럴 때는 보통 엔캐리 청산 나가잖아요? 그럼 밀렸다가 바로 반등해요. 2018년 같은 경우 이때도 청산 나간 시기에 밀렸다가 바로 반등합니다. 2020년 이런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위험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외입니다. 2022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청산 나갔다가 바로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웬만하면은 전 세계가 급락하거나 아니면은 경제 위기가 오거나 아니 자연재해가 터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엔캐리 청산이 나간 이후에 보통 바로 반등을 주더라. 근데 이게 정말 죽일 듯이 빼요, 한 번에. 뭐야, 이게 이대로 빠진다고? 라고 할 정도로 크게 뺐다가 반등도 무섭게 주거든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살 거다. 난 최저점에 사야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최저점에 사고 싶다 그러면 지금 아니고 지금은 그냥 버티실 자리다. 지금은 그냥 버티는 자리가 맞다. 매번 급락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도 눌림목에 엔캐리 청산 압박이 저는 작용했다 생각해요. 왜? 매번 강조했습니다. 엔캐리 청산 나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흔들리고 난 다음에는 아마 반등세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단기 반등을 저는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2018년 무역전쟁 관세 이슈 때 시장 20% 빼지 않았냐. 이거 지금 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때는 양적 긴축 시기였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2007년, 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을 때 미친 듯이 풀었던 돈을 이때 긴축한 겁니다. 그래서 급락했어요. 그럼 똑같이 양적 긴축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2020년도에 풀었던 돈을 2022년도에 양적 긴축했는데 이때도 20% 빠졌습니다. 이때는 관세 전쟁 없었어요. 근데 왜 흐름이 똑같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관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 정확히 말하면 큰 흐름에서 돈이 늘고 있냐 줄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내가 저점에다가 쓸어 담고 싶다. 여러분들이 난 진짜 바닥에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부채 한도 인상이 완료된 시점을 추천합니다. 왜? 항상 얘기하지만 부채 한도 인상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TJ 잔고가 차오르고 차오를 때는 시장이 밀립니다. 그래서 인상이 완료가 되면은 잔고가 차오르면서 시장이 밀 거예요. 그때가 아마 밀었을 때 좀 큰 급락이 나올 거고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닥에다 쓸어 담고 싶다 한다면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상안이 언제 통과되는데요. 이것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감세안이랑 예산 감축안이랑 부채한도 인상안 세 개가 한 방에 올라갔어요. 한 방에 올라갔다는 거는 이 세 개를 한 방에 서로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과가 빠르진 않을 것 같고요.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4월 정도에서 4월 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과 이후가 아마 진짜 급락 시작할 거고 쓸어 담는다면 여러분 그때 쓸어 담아야 돼요. 제가 이거는 이 법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바닥에 쓸어 담고 싶다 한다면 지금 아니고 이때가 진짜고요. 지금은 그냥 견딜 때다. 지금 버티셔라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TJ 잔고를 보시면 TJ 잔고입니다. 이게 재무 통장이죠. 제가 긴급 자금을 여기저기서 땡겨오다가 이제 없으니까 통장에 있는 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너무 급격하게 빠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원래 1분기, 2분기 계획이 얼마였죠? 8,500억 달러였습니다. 이거를 채우는 게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채 한도 협상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8천억 달러 내가 여기 비빌 때는 괜찮아요. 오케이. 분명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위험하다고? 있는 돈이 없어져서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 써야 될 때.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서 돈이 없어. 그래서 통장에 있는 돈을 꺼내 써야 돼. 그때가 위험하다. 왜? 꺼냈을 때 위험하지 않아요. 언제 위험해요? 꺼내 쓰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부채 한도 인상이 돼서 자 이제 채권 발행 됐어 하면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TJ 잔고는 내려가면 시장이 올라간다. 올라가면 시장이 빠진다. 내려가면 올라간다. 이 잔고를 채울 때 여기까지 채워야 돼요. 지금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5,680억 달러예요. 저점 깬 거 보이시죠? 이게 아마 많이 내려가면 1,000억 달러 밑으로도 내려갑니다. 지금 이 속도면. 그래서 이게 사실 언제 지금 인상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정말 끝도 없이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얘기하지만. 근데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가 돼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시장에 돈 주는 게 아니라 야 통장부터 채워라. 왜? 이게 잔고가 바닥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재무부 통장에 바닥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계획이 8,500억 달러인데 통장 까보니까 1,000억 달러도 없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통장을 먼저 채워라. 이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협상 되자마자 이거부터 쭉 끌어올릴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 시기는 아마 시장 급락 시기가 될 거고 이쯤 왔을 때 여러분들은 싹 쓸어 담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를 저랑 같이 유튜브에서 계속 체크할 거예요. 알아두시고 매일매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그래서 TJ 잔고 가장 최근이고요. 보시면 2월 20일, 21일, 24일까지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7,200억, 7,100억, 7,000억이었는데 한순간에 6,230억까지 떨어졌고요. 또 그 한순간에 5,680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1,000억 달러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떨어지는 거 상관없어요. 채울 때가 위험하다. 다시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래포가 좀 늘었거든요. 580억 달러까지 바닥을 쳤다가 1,800억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얘가 왜 올라왔냐?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채권 사야 되는데 얘 채권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채권 발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채권 사기 전까지 돈 놀리기 뭐 하니까 MMF라는 통장으로 옮겨놓고 영래포에다 돈 꽂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늘고 있는 거예요. 왜? 채권을 사야 되는데 부채한도 협상이 안 돼서 채권 발행이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 돈이 영래포로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를 당장은 두지 않겠습니다. 2월, 3월 주요 일정입니다. 일단은 PC 발표 정말 중요하죠.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되는 발표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PMI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마벨 테크놀로지 비제조업 PMI, ADP 민간 고용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넘어가서 고용 보고서, 실업률이랑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고용,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 지표 나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랑 그 다음에 PC 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TJ 잔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어 5천억 달러 수준인데 부채 한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천억 달러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올라올 때가 지옥인데 다 올라오고 났을 때가 언제다? 이때가 매수 기회다. 단기적인 흔들림이라 봤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영향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는 거는 그냥 견디셔라. 최저점 매수를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급반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큰 기회를 노린다면 부채한도 협상이 완료되는 시기부터 시작되는 급락에 최저점 매수 가능하다. 뭐 통장 잔고가 채워져서 우리 계획에 재무부의 계획에 거의 다 찼을 때 그때가 기회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나 외부 요인으로 하락해도 어느 정도는 기회라 보고요. 3월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직 엔캐리 청산 물량이 다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눌림 35%, 저희 횡보 상승 65% 보면서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견딜 때다. 진짜 기회는 언제다? 진짜 기회는 이 부채한도 협상이 끝나고 잔고가 다 차올랐을 때 그때가 기회다. 딱 결론입니다. 횡보 상승 65%, 눌림 35% 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금일 저녁 10시에 영상 계속 마켓 타이밍 분석 올려드리니까 꼭꼭꼭 시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꼭 무료로 참여하시고요. 제가 시장 고점 저점 판단할 수 있는 지표랑 그 다음에 보는 방법까지 적어놨으니까 이거 눌러서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얼 미국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댓글 꼭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이 저한테 힘이 됩니다. 그래서 힘 한 번씩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번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